이제 위로 볼록한 포물선 F입니다. 이게 F고, 얘가 G고, 직선이 G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G는 직선이고, F는 포물선이면 0은 뭐야? 그냥 0은 0이야? 여기서 해석할 때 뭘로 해석해야 돼요? X축으로 봐야 됩니다, X축으로. 그러니까 Y는 fx 하면 포물선이죠. Y는 gx 하면 직선이고 Y는 0 하면 x축이에요. x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다 필요 없고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다 x축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직선도 x축 위로, 포물선도 x축 위로 일단 올라가야 돼요. 자, 이 색칠한 부분 중에서 이제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죠. 둘 다 어쨌든 G나 X나 X축 위에 가게 그렸고, 그 다음은 직선보다 포물선이 위에 있을 때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위에 있을 때가 돼요. 노란색도 근데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죠, 이제는.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그럼 여기 왼쪽은 파란색의 영역이 없잖아요. G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못하는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책에서 여기 있는 문제에서는 이 구간은 의미가 없고, 그럼 여기 이후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보다 큰 부분 오른쪽에서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을 때까지 어디까지예요? 4까지까지예요. 그럼 이 구간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라는 얘기죠. 근데 등호가 없으니까 양수 끝값을 포함하지 않고 1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1, 4니까 곱하면 4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2보다 크고 6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윗거리 인수분해야 되겠죠? 2차,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니까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해를 구하는 건데, 위는 6과 2의 조합으로, 여기 마이너스 6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K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밑에 거는 인수분해, 이게 문자가 나올 때 당황하는데, 오히려 문자가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에 맞춰서 인수분해하면 대부분 다 맞거든요. 여기 K 하나, 여기 2 하나. K 앞에 플러스, 2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인수분해가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이 답은, 위에 있는 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커 나왔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에 있는 답은 이걸 잘 모르겠네요. 이거 왜 k, x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썼어?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사이값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두 개 나왔거든. x가 마이너스 k, 그 다음은 2. 근데 마이너스 k, k가 지금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정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k가 2보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k가 2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니면 2보다 작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얘는 답이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마이너스 k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이거 아니면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 이런 느낌으로. 둘이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으면 이런 답은 안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공통범위 이제 딱 뭐 마이너스 k와 2랑 같아지는 k 값은 마이너스 2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를 만족하는 범위 k 값이 하나, 위는 범위가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와 범위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보통 없거나 아니면 하나가 답이기 때문에 이런 답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 그림을 두 개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일단 그려놓고 아는 것부터 6 그려놓고 요 사이 또 하나 더 그림 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위에 있는 거는 이걸로 해봅시다.
2는 여기쯤에 있을 것 같죠? 근데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얘보다 작고 일단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K가 이렇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겹치는 범위가 이제 이쪽이 나올 테니까 오른쪽 끝값에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럼 이 그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그림? 2보다 크고 일단 2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6이 되기 전에 내려온다면 그럼 여기가 겹치겠죠. 그렇죠? 답이 이렇게 안 나오겠네요. 아마 6을 통과하는 위치로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K. 그래야 이제 겹치는 범위가 이렇게 되고 이 답이 얘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럼 마이너스 K가 내려온 위치가 마이너스 K가 6보다 큰 위치로 내려왔는데 6보다 큰 쪽으로 내려와야죠. 근데 혹시 1로 내려오면 안 된다며. 6보다 큰 쪽은 된다며. 그럼 6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6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거 안 갖는 값이죠? 마이너스 K가 여기 있다면. 그럼 6이 겹쳐요, 안 겹쳐요? 이렇게 그려지면 6이 겹치나요? 뭔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왔잖아. 흰색이 이렇게 왔다고. 근데 흰색은 6을 가졌어. 6을 가지고 6보다 작아, 여기. 근데 빨간색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K가 6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러면 6이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예요? 안 겹치는 거잖아. 근데 답에는 6이 있잖아. 그 얘기는 K와 마이너스 K가 같아지면 이 답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K가 내려온 마이너스 K 위치가 6보다는 무조건 오른쪽일 때만 성립한다는 얘기죠.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정수 K의 최대값.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2차 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합니다. 2차 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A값이 0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네요. 2차 부등식이니까. 두 번째. 그럼 총 6개의 그래프.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럼 6개의 그래프 중에 아래로 블록한 거 3개, 위로 블록한 거 3개. 자, 이 6개의 그래프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뭐죠? 일단 부등식 자체가 원하는 바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 위에 있어야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얘 해 존재. 그렇죠? 존재하죠? 위만 있으면 돼. 이게 모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이거 잊지 말고 잠깐. 얘는 읽지 말고. 얘만 읽자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건 읽지 말고 얘만. 2차 부등식이 포물선이 0보다 크다. X축 위에 있으면 해가 존재. 위에 있네요? 해 존재. 얘도 위에 있죠? 해 존재. 얘도 위에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존재. 위에 있는 범위가 있네요. 해 존재. 위에 있는 범위는 없네요. 등호도 없잖아. 같아도 안 된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위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건 해가 없는 범위. 얘 해가 없는 범위. 자,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지우고 다시 보세요.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케이스네요. 어떤 케이스죠? 일단 A 값이 음수이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죠. 자, 이제 판별식 풉시다. 판별식 짝순이가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곱하기 C A 마이너스 4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그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나 같다. 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때 뭐 하라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분등식 나오면 근해 공식에 대입합니다. 네. 이건 실제로 근이 존재하는 케이스니까 이 자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근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럼 a 값을 근의 공식으로 뭐 하시면 돼요?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반의 부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네요. 근데 이 부등식 자체가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큰 작작이잖아요. 그럼 큰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다. 따라서 이 정답은 a가 2 플러스 루트 5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또는 a가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죠. 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남은 건 이제 얘랑의 공통범위예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2 마이너스 루트가 더 크니까 이거 음수일 테고 이건 양수일 테고 그 사이에 0이 있을 테고 얘보다 더 작거나 같다.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 거기에 0보다 작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 K값, 실수 A값의 범위는 A가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이게 A의 범위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처음에 해석을 선생님 다음 부등식에 어쨌든 지금 2차식 0보다 크기를 바라잖아. 크기를 바란 해가 존재하지 않는 뜻은 저 2차 부등식은 전부 다 뭐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크다를 만족하는 해가 없잖아. 되잖아. 2차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해가 없어. 그럼 크다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은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모든 실수, 이 해의 모든 실수는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작거나 같다만 만족한다. 커서는 안 된다. 항상 작거나 같다만 만족한다. 그럼 항상 작거나 같다. 이 6개 중에 늘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는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모든 실수. 절대 부등식이죠.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온 부등식은 이렇게 하나 일단 푸시고 1번. 그다음 이렇게 푸시고 2번. 그럼 써보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 2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a 3x 제곱 플러스 7 작거나 같다. 그 위식을 정리하면 이게 넘으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동량처럼해서 부등호를 정리해야 되니까 3x 제곱 플러스 2x 부호 반대 마이너스 3 플러스 a 부동 방향 반대. 얘도 양변의 음을 정리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럼 그 얘기는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니? 둘 중에 하나만 모든 실수면 될까? 얘는 밑에 있는 건 모든 실수예요. 근데 위에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어요. 그럼 연립하게 되면 모든 실수가 되나요? 이게 위에 있는 게 답이겠죠. 겹치는 범위는. 그럼 이 연속 부등식을 연립 부등식으로 바꿔놓고 이 해가 모든 실수의 범위가 답이 나오려면 위도 모든 실수, 아래도 모든 위에도 모든 실수, 아래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둘 다 모든 실수, 겹치는 범위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위에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자체도 절대 부등식, 이 자체도 절대 부등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절대 부등식은 아래로 볼록한 두 개의 포물선, 네. 아래로 볼록한 두 개의 포물선.
자, 그래서 이 연속부등식을 연립부등식으로 바꿔놓고 이 연속부등식의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뜻은 이 연립부등식도 모든 실수 범위에 성립한다는 뜻이고 이 연립부등식의 모든 실수 범위에 성립하려면 위도 항상 성립해야 되고 밑에도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안 되고 둘 다 성립해야 겹치는 공통 범위가 모든 실수 범위가 나올 테니까. 그 얘기는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얘도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둘 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떠올리시면 되죠. 그럼 둘 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떠올린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3개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 중에 항상이 성립하는 건 이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얘네 둘인데 등호가 둘 다 붙었네요. 그럼 둘 다 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이렇게. 그런 케이스네요. 그 위에 있는 거 판별식 정리됐으니까요. 위에 있는 거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에 있는 것도 이건 D1, 얘는 D2라고 합시다.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3AC. 이렇게. 얘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9, 1,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따라서 A는 3분의 10보다 크다. 아래에 있는 거는 분배하면 3A 마이너스 21 플러스 1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플러스 20. A는 3분의 20보다 작거나 같다. 둘의 공통 범위죠. 위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3분의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분의 20보다는 작다. 이게 최종 A값의 범위가 됩니다. 다음 부등식에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위쪽 거는 일단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다를 만족해야 되죠. 그럼 위에 거는 X-1, X-4로 인수분해 될 테고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숫자 잘 보시면 인수분해가 뭘로 될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둘 다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그래서 A-4, X-4, X-A 이렇습니다. 그럼 아는 것부터 일단 그립시다.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여기가 윗범위예요. 근데 이제 아래가 문제인 거죠. 아래 얘가 0이 되는 값이 4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A인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여기에 4가 있고 이쪽에 A가 있는 케이스. 아니면 그게 아니면 반대로 여기 A가 있고 여기 4가 있는 케이스. 근데 신경 써야 될 게 혹시 A와 4가 서로 같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A와 4가 서로 같을 때. 그럼 A와 4가 서로 같으면 이게 제곱식이 되죠. X-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거는 이럴 때 X는 4밖에 없죠. A가 4와 같을 때 X는 4. 근데 4라는 값이 여기 잘 보시면 4. 얘는 뭐예요? 4가 범위가 없죠. 위에는. 근데 밑에서 만약 A가 4가 되면 어떻다고요? 잠깐만.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A에다 4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X-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4밖에 없다. 그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연립하다 보면 요 개념으로 본다면 저 위에 있는 거는 4를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답이 4야. 겹치는 범위는 없죠. 해가 없다. 성립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 중에 뭐도 포함되어 있더라? 4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생각해야 되죠. 1번은 요 1번에 대한 위로 좀 올라갈게요. 자, 1번에 대한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1번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뜻이죠. 4를 포함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A가 4보다 클 때예요. 이렇게 되면 해 없네요. 그죠? 해 없죠.
4보다 작은 것과 4 이상의 값은 해가 없잖아. 그럼 A가 4보다 클 때 답이 되네요. 이 케이스는 이 그림을 1, 4 이 그림에다가 이 그림을 갖다 얹어놓고 했다는 얘기죠. 4를 포함하고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A가 4보다 작을 때입니다.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죠? 어쨌든 4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기든 사실 뭐 여기까지 가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4보다 작은 곳짜리 가다 보면 내려가면서 뭐가 발생하죠? 해가 발생하죠. 겹치는 범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답은 이거와 이거.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네요.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나 뜻인데 이 이웃하는 것도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5개를 A, B, C, D, E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B가 이웃하는 케이스 계산하시오. 그럼 A, B를 묶으라는 얘기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 잘 떠올리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E는 독립적으로 봐라. 그럼 실제로 개체는 4개를 본다는 거죠. 그럼 이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4팩토리얼이죠. 저번에 n개를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n팩토리얼을 배웠으니까 4팩토리얼이 된다. 이 팩토리얼의 기호가 기억납니까? 네. 그러니까 뭐 2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2 곱하기 1이죠. 이거를 2팩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3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3의 1이죠. 이걸 3팩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n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n팩토리얼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니까 지금 4개의 개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그럼 이 동그라미 4개가 막 자리를 바꾸면서 자리 배치가 되게 그 순서가 배열될 거라는 얘기죠. 다만 A와 B가 이웃한다는 말만 나왔을 뿐이지 A, B의 자리가 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A, B의 자리 바꿈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A, B의 자리 바꿈 두 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경우의 수가 또 발생한다. 추가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만약 근데 이번에는 뭐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면 A, B, C 3명을 이렇게 하나로 묶습니다. 그 다음은 D 개체 따로, E 개체 따로. 이번 케이스는 개체가 3개죠. 3개를 일렬로 배열. 그 중에 다시 3명이 다시 일렬로 배열.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거는 묶어서 처리하시게 되면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그 다음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 다음에 그 1번에 나열한 것 사이사이에 혹은 양 끝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배열해서 넣는다. 그걸 계산해라 라고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이해가 나와 있죠.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번에는 A, B가 둘이 싸웠대요. 둘이 붙여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더 싸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떨어뜨려놔. 그러면 A, B와 관계없는 C, D가 먼저 배열이 되는 겁니다. C, D, E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3팩토리얼이죠. 그럼 계산을 수학적으로 숫자를 계산을 처리하면 하나의 예를 드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쉬워져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C, D를 일렬로 배열하다 보면 C, D, E 이렇게 배열되는 것도 3팩토리얼 하나 있겠죠. 그리고 A, B를 이제 배열하는 거예요. 두 번째 A, B 배열. 근데 A, B를 어디다 둘 겁니까? 그러면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사이사이 이렇게 사이사이. 어차피 맨 앞자리나 맨 끝에 두면 안 됩니까? 둬도 됩니다. 맨 앞이나 맨 끝에 A나 B가 들어가지 말라는 조건은 없었으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 4자리에다가 해석 잘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표 그려드리는 게 괜히 그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4자리에 한 자리에 2명을 갖다 꽂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웃하게 되는 거니까. 중복하지 않고 중복 없이 두 자리를 혹은 두 사람을 갖다 놔. 여기 4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해. 예를 들어 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럼 선택만 하면 되나? 아니죠. 이제 자리 배치해줘야 되죠. A가 여기 앉거나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는 것과
B가 여기 앉고 A가 여기 앉는 거는 다른 케이스가 되죠. 그럼 다시 이건 뭐 해야 되냐면 나머지 그 선택한 두 자리를 일렬로 배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뭐죠? 순열이잖아요.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이게 순열의 정의잖아요. 서로 다른 4명 중에 2명을 뽑아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4P2 계산은 4 곱하기 내려가면서 2번 곱한다. 따라서 최종 정답은 3팩토리얼 6 곱하기 4P2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하면 정답이 됩니다. 물론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시고 그러면 웬만하면 저는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진 않아요. 사실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또 문제 좀 어려워지면 약간 케이스 분류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이웃하지 않는 애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부여되어 있지 않은 애들을 먼저 배열해 놓고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떨어뜨려서 그 자리에 배치할 때 필요하면 이렇게 순열이나 조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맨 끝에 있는 두 개만 해봅시다. 33번, 오른쪽에 있는 37번, 이거 두 개만. 자, 서로 다른 n개에 대해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선택하여 그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거를 조합이라 말한다. 순열과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1, 2, 3, 3개 구슬이 있다고 칩시다. 순열할 때도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내가 2개의 구슬을 뽑을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순열과 똑같은데? 근데 순열은 뽑아낸 2개를 가지고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시오 라는 개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아직 여러분 집합을 안 배웠죠? 집합에 대한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럼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뽑기만 한다고 칩시다. 뽑아 놓기만 해요. 순서를 배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뽑을 수 있는 케이스를 본다면 1과 2를 뽑는 경우, 그 다음에 1과 3을 뽑는 경우, 그 다음은 2와 3을 뽑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와 1을 뽑는 경우는요? 2와 1을 뽑는 경우는 1과 2를 뽑는 경우와 같은 경우로 보는 겁니다. 그냥 뽑기만 하는 거, 뽑은 다음에 배열. 그럼 1, 2 배열, 2, 1 배열은 다르지만 그냥 2개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1번 학생, 2번 학생 뽑아. 그거 뽑으나 2번과 1번을 뽑으나 어차피 2명 뽑은 거는 똑같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위아래 이제 3가지가 돼요. 근데 이 3가지를 계산한 방식이 실제로는 첫 자리에 뽑을 수 있는 인원이 3명이고 두 번째 자리에 뽑을 수 있는 인원이 2명인데 그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 발생하거든요. 얘랑 얘는 같은 케이스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얘도 같은 케이스로 보는 거고 얘도 같은 케이스로 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3 곱하기 2라는 거는 이 6개를 다 따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2개씩 뭐가 발생하냐면 중복 발생하죠. 그 2개씩이라는 게 요 앞뒤 두 숫자가 앞뒤로 순서 바꾸는 만큼 2개가 자리 바꿈하는 만큼 달리 말하면 2팩토리얼 만큼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조합. 이렇게 순열할 때 됐었죠? 전체 대상, 중복 유무, 몇 개 선택, 배열 상태. 전체 대상, 중복 유무, 그다음에 선택의 개수, 배열 상태. 이렇게 봤을 때 서로 다른, 여기서는 3개였지만 근데 일반은 바로 시킬게요. n개 중에 중복은 하지 않습니다. 뽑았던 걸 또 뽑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1 뽑고 1 뽑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선택은 몇 개 할 겁니까? R개를 할 거고 이 R은 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중복하지 않는 이상은 N개를 넘어갈 일은 없으니까. 배열 상태는 배열하지 않아요. 일렬로 배열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직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혹은 이 순서란 말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순서 없이 배열한, 순서 없다. 배열의 의미가 없다. 혹은 순서가 정해진 경우. 순서가 정해졌다. 그럼 너한테는 결국은 배열의 권한이 없다는 뜻이죠. 야, 너랑 나랑 자리 바꿔. 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이럴 때를 단어로 조합이라 부르고, 이 조합은 기호가 다음처럼 써집니다. N, C, R 이렇게 써져요. 컨비네이션의 줄임말이죠. P는 퍼뮤테이션의 줄임말이었고 이 조합은 컨비네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NCR을 계산하는 방식. 그럼 NCR의 이제 계산법을 봅시다.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위에 있는 3P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아 그 2개를 뭐 한 거냐면 일렬로 배열한 겁니다. 그럼 이건 순열이잖아요. 그렇죠. 3개 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아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6개. 근데 알고 보니 그 중에 뭐가 발생하죠? 요 뽑아낸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뽑아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해요, 일단. 알고 보니까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r 팩토리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순열의 계산법을 뽑아낸 개수만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한글로 해석해도 충분히 가능한 게 순열이 뭐죠? 순열의 단어의 뜻은 서로 다른 n개를 중복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순열 아닌가요? 이게 순열의 정의예요. 서로 다른 n개를 중복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뽑지 않은 거는 배열하는 게 아니에요. 뽑아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순열이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잘 보세요. 순열을 기호로 만들면 뭐죠? NPR이죠. 그렇잖아. 순열을 기호로 만들면 NPR이잖아. 이걸 읽어봐.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r개를 선택만 하는 케이스. 이게 뭐죠? 이게 조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야. 뽑아낸 것에 대한 배열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는 뽑기만 할 거야. 이게 조합이고. 야, 뽑아낸 거를 왜 뽑았어? 배열해야지. 그건 순열이 되는 거고. 이게 조합이에요. NCR. 마지막에 이거. 그 뽑아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뭐죠? 이게 계승이잖아요.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계승. R 팩토리얼. 이 사이는 그리고의 개념이죠. 뽑아내고 동시에 일렬로 배열한다. 곱의 개념이에요. 그 양변을 R팩으로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이게 약분되시고 이 식이 나와요. 조합의 계산법이 저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조합의 계산법은. 결국은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그 R개를 어떻게 할 거냐? 야, 뽑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뽑기만 할 거야? 그럼 조합. 배열할 거야? 그럼 순열. 그 차이점이에요. 자, 밑에 이제 조합의 성질을 봅시다. 이런 거 좀 당연히 알아야 되죠. NC0 이거랑 구분해 볼까요? MP0은 뭐였나요? 1이었죠? 네. MPN은 뭐였나요?
이게 n 팩토리얼이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아 그 n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모두 다 배열한다 뜻이니까 n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NCN은 뭐예요? 계산법상 NPN을 n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NPN이 n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답은 1이 되겠죠, 당연히. 위에 있는 것처럼 답은 1이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 이렇게 봤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NCN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는다 라는 뜻은 전부 다 뽑겠다는 얘기죠. 다 뽑는다. 경우에서 한 개예요. 몇 개가 됐든 다 뽑겠다. 하나. 괜찮죠? NP1은 뭐예요? N이죠. 그럼 NC1은 뭐예요? 얘도 N이에요. N개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 그럼 대상에 N개가 있는 거거든, 지금.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과 순열이 계산상 똑같은 것도 있고, 좀 약간 다른 것도 있고, 여기 좀 다르죠? NCN과 NPN은 좀 다르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밑에 중요한 내용 나와요. 이거. 조합의 성질, 이 부분. 밑에 있는 거는 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얘만. 4C2 더하기 4C2 더하기 4C3. 얘는 5C3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더하면 얘가 됩니다. 증명법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얘를 NCR로 봅시다. 그럼 선생님 얘는 뭔가요? 그러면 앞에는 n보다 하나 작죠? n-1 C 뒤 똑같네요. R 플러스 얘는 뭔가요? 그러면 n-1 C R-1 이렇게 돼요. 지금은 그냥 알아만 두셔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확률 통계라는 교과를 전문적으로 배우시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항 정리 파트에 파스칼의 삼각형 할 때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 하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처럼 숫자를 막 배열해 가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아래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이거예요. 아래에 있는 숫자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나중에 이항 정리할 때 이 개념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2학년 때 좀 더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게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오히려 1번이 더 중요해요. 고1 때는. 고2도 마찬가지지만 NCR은 NCN-R과 같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예를 먼저 들어봐 드릴게요. 10C8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거 언제 다 계산해 이거? 10, 9, 8 계산이 이렇잖아요. 10P8을 8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10P8은 10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8까지 곱하는 게 아니고 8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곱해지는 거죠? 3까지 곱해지는 거죠. 그때 2개 빼고 1과 2 빼고 이걸 다시 뭘로 나누죠? 8팩으로 나눠요. 8, 7, 3, 2, 1 이렇게. 요만큼이 다 지워지네? 요만큼이 다 지워지죠? 그럼 남은 것 같더니 위는 10 곱하기 9 위에는 2 곱하기 1 이걸 개념적으로 접근해 보면 10 곱하기 9는 10P2로 볼 수 있고 아래는 2팩토리얼로 볼 수 있어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죠? 10C2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10C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10C8을 계산하면 6 나오죠. 18 이게 6 나와요. 진짜 언제 계산해 이거를? 근데 이렇게 처리하면 쉬워진다. 그러니까 계산법은 앞으로 뒤에는 그러니까 조합을 계산할 때야 순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조합을 계산할 때는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 이상을 뒤에 있는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이걸로 푸는 게 더 낫다는 뜻이죠. 10C 여기 계산 10-8
nc n-r 얘는 10c 2를 계산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조합은 저렇게 하는 게 또 유리하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 당연한 얘기야. 1, 2, 3 세 개 숫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거야. 이거랑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라는 거는 상황은 달라. 근데 개수가 똑같아. 13C가 뭐죠? 세 개 중에 이 1, 2, 3 중에 두 개를 뽑겠다는 거죠. 배열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1, 2를 뽑는 케이스가 있을 테고 1, 3을 뽑는 케이스가 있을 테고 2, 3을 뽑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한 배열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한다면 이렇게 개수는 세 가지. 3C는 뭐냐면 세 개 중에 하나만 뽑겠다는 뜻이요. 세 개 중에 3 하나 뽑겠다. 세 개 중에 2 하나 뽑겠다. 세 개 중에 1 하나 뽑겠다. 개수 몇 가지? 세 가지예요. 근데 잘 보면 1, 2, 3 세 개 중에 3을 제외한 두 개를 뽑으나 3을 뽑으나 상황은 틀리지만 개수는 동일한 겁니다. 1, 2, 3 중에 1, 3 뽑고 2를 제외시키나 1, 2, 3 중에 2, 3 뽑고 1을 제외시키나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나 세 개 중에 뽑히지 않은 나머지 하나를 뽑으나 상황은 틀리지만 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C2와 3C1은 계산법이 동일하고 3C1을 계산할 때는 3C, 3-2 그러면 3C1을 계산하는 경우와 같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뽑는 경우와 뽑지 않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개수가 동일하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똑같은 게 개념은 틀리지만 계산법 자체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순열조합 계산하다 보면 얘랑 개념이 전혀 달라. 전혀 다른데 그 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개수를 계산하는 그 개수 자체가 똑같을 때는 그 계산법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빌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중복해서 뽑는 경우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A, B, C라는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배열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만약 얘가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C 지울게요. 너무 많아서 C를 지울게요. 만약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쳐봐. 그럼 이 A1, A2, B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수는 3팩토리얼. 3이 1의 곱, 6개. 어떻게 6개? A1, A2, B. 그 다음에 A1, B, A2. A2, A1, B. A2, B, A1. B, A1, A2. B, A2, A1. 이렇게. 이렇게 해서 6가지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첨자를 지운다면 첨자를 지운다는 얘기는 얘는 A1과 A2는 아까 구분이 됐잖아요. 얘는 구분이 안 된다면 똑같은 A라면 얘랑 똑같이 써볼까? 이 A1 자리 여기 앞에 있는 A가 A1이고 뒤에 있는 A가 A2라고 본다면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근데 쓰다 보니까 얘랑 얘랑 똑같네.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죠. 그럼 얘는 6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3가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계산법은 3팩토리예요.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근데 알고 보니 이 A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뭐가 발생하죠? 중복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니? 자, 잘 봐. 끝난 게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원래는 이제 얘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뭐 A, B, B, C 다음은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A 3개 중복 발생, B 4개 일렬로 배열할 때 중복 발생, C 2개 일렬로 배열할 때 중복 발생 이렇게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열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내가 서로 달라. 그럼 이거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려면 3팩토리얼이죠. 당연히. 그래서 전제가 다른 조건이 달렸어요. 뭐랑 달렸냐면 A는 B 앞에 있어야 돼요. B 앞에 배열. 그러니까 A라는 알파벳은 C와는 관계없는데 뭐 A와 C는 앞에 있냐 뒤에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무조건 A는 B 앞에 있어야 정답이에요. 그럼 봐라. ABC를 일렬로 배열한 거 ABC, ACB, BAC, BCA, CAB, CBAG. 그렇지? 총 6가지야. 근데 그 중에 답이 안 되는 게 뭐예요? A는 B 앞에 있어야 돼. 이건 답이 돼. 답이 돼. 안 돼. 안 돼. 답이 돼? 안 돼. 답이 몇 가지죠? 3가지예요. 왜? A, B, C는 되는데 B, A, C는 안 되는 거야.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A가 B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A, B의 자리 바꿈할 때 A가 B 앞에 배열되는 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A하고 B를 자리 바꿈하면 안 되는 거예요. A를 무조건 앞에 둬야 되는 거야. 그게 왜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랑 개념이 완벽히 다르지. 얘는 A하고 같은 문자다 보니까 그 2개를 일렬로 배열, 이거 잘 봐. 2개를 앞뒤로 바꾸면 원래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2가지잖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꿔도 똑같으니 답을 하나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맞니? 여기 있는 개념은 바꿀 수는 있어. 바꿀 수는 있으나 바꿔도 답이 똑같으니 답은 1개. 얘는 뭐니?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원하는 답이 아니야. A와 B는 A가 앞에 B가 D로 배열되어 있어야 되지 B로 배열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어서 답이 1개. 얘는 바꿔도 답이 1개. 얘는 바꿀 수 없어서 답이 1개. 개념이 완벽히 다르지. 다른데 결국은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꿔도 1개, 바꿀 수 없어서 1개. 말은 달라. 개념도 완벽히 달라. 상황도 달라. 하지만 답을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3팩으로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로 같지만 뭘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A, B는 되는데 B, A, C는 안 돼. 이 얘기는 이 2개 중에 하나만 답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똑같아서 하나가 답. 얘는 바꿀 수 없어서 하나가 답. 어쨌든 답은 똑같이 처리된다는 얘기죠. 개념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을 계산할 때는 이걸 보통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네끼리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 계산법을 따로 익히지 않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을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시 처리하는 거예요. 개념은 다르지만 계산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것 NC3과 NCn-R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것과 n개 중에 그 R개를 빼고 남는 것, 나머지를 뽑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른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법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 계산법을 차용해 오는 겁니다. 아, 얘나 계산이 동일한데 뭐 굳이 어렵게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하자.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하자. 서로 맞바꿔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 중에 n개를 뽑는 케이스니까 1번은 5C3, 2번은 6C9, 9C6, 3번은 6C4가 되겠죠. 근데 6C4는 6C2로, 9C6은 9C3으로, 5C3은 5C2로 바꿔서 푸시면, 바꿔서 푸셔야 됩니다. 놓고 그냥 어렵게 풀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뭐 수가 좀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적당히 집어넣어서 때려 맞추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정확히 풀면 이거죠. NC, M 플러스 EC, N은 M 플러스 EC, EP, N을 M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N개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M 플러스에서 N개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런 뜻이긴 하지. 결과적으로 본다면, M 플러스 2에서 숫자 하나씩 작아지면서, 이렇게, 총 몇 개를 곱하는 거죠? N개를 곱하는 건데, M 플러스 2개에서 N개를 뺀다는 얘기는 몇 개 남는다는 얘기죠? 그때 2개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곱하겠다는 뜻이죠. 걔를 M팩으로 쭉 나누겠다는 뜻이죠. M팩으로. 그리고 아까처럼 이거 다 지워지고, 이거 붙여서 계산하면 M 플러스 2, M 플러스 1, 2 곱하기 1. 근데 얘가 M 플러스 2P2를 2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는 M 플러스 2C, M 플러스 2C2랑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뒤늦게 가서 그러네? 이러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에 지금은 크기 비교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뒤에 있는 게 규정이 정확히 몇 개인지 정의 안 내려지잖아. 이럴 때는 가능하면 이걸 쓰는 게 좋아요. 이거 NCR은 NC M-R과 같다. 그 개념을 적용해서 저 위에 있는 저 숫자는 M 플러스 2C 앞에서 뒤를 뺀 거. 이렇게. 문제는 M 플러스 2C 2랑 같다.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식은 M 플러스 2P2를 2팩으로 나눈다. 그럼 M 플러스 2P2, M 플러스 2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2번 곱한다. 걔를 2팩 2로 나누었더니 답이 21이다. 그럼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은 42가 된다.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2차 방정식 풀지 마시고, 원래는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이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 그럼 구구단하면 되죠. 42? 7, 6, 42. 그럼 M 플러스 2가 7이거나 M 플러스 1이 6인 N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에 중요한 거, 1번,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 네, 모르고 그냥 지나쳤네요. 이 부분. 저게, 우리가 앞쪽에 MPR을 계승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었죠? 증명할 때 보통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MPR을 계승으로 바꾸는 것. 기억나요?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NCR은 MPR을 R팩으로 나눴다는 뜻은 R팩분의 1을 곱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MPR이 위에 계승 처리가 M-R팩 분의 M팩. 거기에다가 R팩을 R팩분의 1을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곱했더니 R팩에 붙는 거죠. R팩, M-R팩, M팩. 그 조합은 계승으로 바꾸면 다음처럼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형상화해서 네모 C 세모 얘를 형상화시오. 그러면 세모 팩토리얼 가로 네모에서 세모 뺀 거 팩토리얼 분의 네모 팩토리얼 이런 뜻이죠. 앞뒤로 구분해도 된다고 했죠. 한글로 표현해서 뒷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아니면 그냥 이걸 기억하시든지. 저거 외우지 말고 이걸 기억하세요. 어차피 NCR은 MPR을 R팩분의 1로 나눈 거니까 MPR 내가 바꾸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거기다 R팩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볍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언제 쓰냐면 증명할 때나 혹은 조합의 일반 계산을 처리할 때 이게 답이
뭐 앞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던 패턴을 이용해도 답이 쉽지 않을 때, 계산 처리가 쉽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 글씨가 좀 이상한데? 네. 잘 보이시죠? 14CR과 14CR-8. 이거 해봐, 지금. 답 두 개 맞아요.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둘이 같은 거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R과 잠깐만요. 합했어요? 아이, 재밌을 뻔 했는데 재미없어졌어요. 네, 이 답은 하나가 맞네요. 답이 뭐예요? 11. 11? 동의하세요? 네. 이 계산한 거겠죠? 이걸 바꿔서 14C, 14-R. 이 14-R과 R-8이 같다. 풀면 답이 11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들이 가끔 있죠. 뭐 예를 들어 14C 2R 마이너스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답이 두 개죠. 이렇게 되면 답이 두 개예요. 얘랑 같은 수면 되죠. 그래서 2R-4랑 R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R 값은 4.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다음 좀 전에 했었던 거, 이거 14C 14-R과 14C 2R-4가 서로 같아도 되죠. 앞에서 뒤로 뺀 거와 이게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같아도 되고 앞에서 뒤를 뺀 거와 얘가 같아도 되기 때문에 이걸 풀게 되면 2R-4가 14-4랑 14-R과 같다. 이렇게. 얘가 1로 넘어가면 3R의 값이 18, 따라서 R 값은 6도 됩니다. 답이 두 개예요. 이런 문제는. 근데 이런 문제인 줄 알고 아까 잘못 보고 답이 두 개 했는데 문제를 잘못 봤어요. 부호가 안 맞더라고요. 재미있다가 재미없을 뻔했죠. 아니, 재미없다가 재미있을 뻔했, 뭔 소리야. 어쨌든 재미있을 뻔했는데 문제를 바꿔서 한번 해봤어요. 여기는 그냥 단순 조합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크게 이쪽은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쪽 해봅시다. 특정한 조건, 이건 뭐 개념을 읽어도 될 것 같아서 특정한 것을 포함하는 혹은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는 거는 그걸 뽑았다고 생각하고 포함하지 않는 거는 그걸 제외하고,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뽑는 거는 조합이에요. 근데 뽑아놓고 나열하는 거는 순열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풀어갈 겁니다. 앞에는 너무 정의에 따라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좀 다른 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거 다 문제를 띄우기는 좀 그렇고,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개만 해봅시다. A, B, G까지. 자, 알파벳이 A, B, C, D, E, F, G 이렇게 7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C, D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뭘 하는 거야? 4개 뽑는 거죠. 4개 문자, 여기서 4개 문자를 뽑아낼 생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 3개는 C, D가 뽑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은 뽑는 경우지 배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가 여기 있냐, D가 여기 있냐, E가 여기 있냐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이 4개 중에 어딘가에 C, D, E가 있으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C, D, E를 제외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몇 가지 중에? 서로 다른 A, B, F, G 이 4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한 개를 선택하는 케이스예요. 배열하진 않습니다. 이게 조합이죠. 우리가 4C 1, 4. 1번의 정답은 그냥 4예요.
CD를 반드시 뽑아 놓는다. 그럼 CD를 빼고 뽑아 놓고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우죠. 이번에는 A, B를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 A, B, C, D, E, F, G. 그래서 A, B를 포함하지 않고 네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럼 처음 대상에서 A, B가 제외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뽑아낼 때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5개 중에. 7개 중에 2개가 없어졌으니까 중복하지 않고 몇 개를 선택해서? 4개를 선택하는 케이스. 그럼 그 선택한 걸 배열합니까? 배열하진 않습니다.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그럼 이 개념대로 움직이면 얘는 OC4가 되겠죠. 경우에 우리가 배웠던 정의대로 움직이면 얘는 OC1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 정답은 5가 된다. 남학생 4명 있어요. 여학생이 5명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남학생은 2명을 뽑을 것이고, 뽑아낸 게 남학생은 2명을 뽑을 것이고 여학생을 2명 뽑을 생각이에요. 그들을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1번. 남자 4명 중에 2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죠? 4P2.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 일렬로 배열하죠? 5P2. 둘을 어쨌든 같이 뽑을 거니까 뭐 누굴 먼저 뽑냐가 중요하지 않지만 동시에 같이 뽑거나 아니면 누구 뽑고 또 남자 뽑으면 여자도 뽑고 이래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곱이다. 2번. 어쨌든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 놔야 돼. 뽑기만 하는 케이스 4C2.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겁니다. 5C2. 동시에 뽑죠? 곱하기. 그렇게 뽑았더니 총 몇 명이 됐냐면 4명이 됐죠. 그 4명을 일렬로 배열합니다. 4팩토리얼.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 2번이 다 맞아. 할게요. 지금 주어진 조건은 남자 4명 있고 여자 5명 있는 이런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에서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생각이에요. 1번은 뭐냐면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고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는 뜻이고, 2번은 남자 4명 중에 일단 2명을 뽑아놓고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아놓고 그 각각 뽑아낸 4명을 한 그룹으로 보고 걔네 넷을 일렬로 배열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이나 2번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응? 2번이 맞는 말이다. 다른 분들은 동의하세요?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김나인 미쳤다. 저걸 어떻게 2번이라 생각하냐. 제정신 아니다. 라는 분 계세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야 도발했어. 저렇게 도발하면 누가 좀 눌러줘야지. 뭐라고? 이 건방진 내가 널 눌러주겠어. 네 논리는 틀렸어. 라는 사람. 아니 쌤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뭐예요? 못 나가겠잖아요. 뭘 못 나가? 나가. 나오고 싶으면 나가면 되지 뭘. 아니 어떻게 맞아요? 둘 다? 아니야 이거 맞아. 아니야 미안해. 뭐가 맞아? 자, 답은 둘 다는 아닙니다. 2번이 맞는 거예요. 2번이 맞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번도 해석상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뽑아낸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 남자 2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고 여자 2명에서 일렬로 배열하면 각각 2명씩 뽑은 다음에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 뭐 별 차이 없지 않나요? 한글식 표현으로 보면 이게 묘하게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 어차피 4명을 다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2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고 2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면 똑같은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이건 전혀 수학적으로 완벽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왜 다른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네가 지금은 서로 각자 개별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그 4명을 뽑은 상태에서 그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 밑에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의 집단에서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약간 느낌이 이런 거죠. 굳이 예를 들자면 여기가 한 그룹 안에 이렇게 한 집단 안에 남자 4명, 여자 5명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선발을 하는 거예요. 남자 2명 선발하고 여자 2명을 이렇게 선발한 다음에 얘네를 이 안에서 다시 일렬로 배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바라면 위에는 어떤 케이스냐면 남자 집단이 따로 있고 남자 4명, 여자 5명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2명을 뽑아서 남자 2명을 요 안에서 일렬로 배열하고 여기서 다시 2명을 뽑아서 여자 2명을 여기 안에서 일렬로 배열하기 때문에 이 배열과 이 배열은 의미상 서로 다른 집단을 배열한다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두 집단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따로 배열한다는 뜻이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한 집단 안에서 얘는 2개의 집단을 배열한다는 뜻이고 얘는 하나의 집단 안에서 4명을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에서 2개 배열하는 건가 한 집단에서 4개 배열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죠. 의미상 지금 문제는 이 밑에 게 맞는 겁니다. 아셨죠? 네.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은 4팩토리얼인 줄 알았어요. 2팩토리 곱하기 2팩토리, 그걸 곱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3팩 더하기 2팩. 5팩 아니야. 이거 5팩 아니에요. 2팩 곱하기 2팩. 이거 4팩 아니야. 사전. 잘못했잖아. 이게 왜 4팩이야? 4팩의 제곱이지, 임마. 4팩 제곱 아니야? 팩토리 2번이잖아. 그러네. 이런 데가 똑같은 거지. 탄젠트 계산하고, 탄젠트 x 계산하시고 했더니,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애들은 이거 x를 지우고 약분해서 코스분의 신. 아니 S도 약분하셔야죠. 그쵸, 이렇게 해서 답은 코분의 인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까 그거랑 똑같아. 2팩 곱하기 2팩은 4 곱하기 팩토리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팩토리얼 제곱이시요. 아니네. 그런 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쌍느낌표. 네, 그래서 아니네. 약간 순간의 착각이에요. 좀, 깜찍해지는 거죠. 네, 뽑은 다음에 배열하는 것. 네, 뽑고 나서 배열하는 것. 아셨죠? 여러분 차이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도형의 개수 구하는 것. 직선 삼각형, 사각형 개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점 중에 서로 다른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점을 어디다 배열하죠? 원 위에 배열합니다. 그래야 이 말을 이해하기 편하니까. 원 위에다 배열하면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림 보면, 저런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원에다 막 점을 막 배열하는 경우가 많은 게 저 얘기하기가 귀찮아서 그래.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귀찮으니까 그냥 원에다 놓고 점 찍어줘요. 그럼 어떤 세 점도 절대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기 때문이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n개 점을 가지고 도형을 만들 때 삼각형 개수는 당연히 nc3일 테고 사각형 개수는 nc4일 테고 오각형 개수는 nc5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왜 당연합니까? 너한테는 당연하지 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5개 점이 있어요. 이 5개 점 중에 3개를 뽑아 내가 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삼각형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점이 3개 필요하죠. 그럼 대상은 5개예요. 서로 다른 5개. 근데 내가 뽑아낼 거는 3개. 삼각형 만들 때 알파벳이 중복되나요? 삼각형 A, A, B. 그런 거 없잖아. 중복하지 않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뽑아서 삼각형 만들 때 알파벳 순서대로 뽑아야 됩니까? 삼각형 ABC, ACB, BAC, BCA, CAB, CBA가 다 달라? 똑같잖아. 이거 하나 말하잖아. 이거 하나 말하는데 알파벳 배열하는 순서에 따라 6가지로 배열되기 때문에 이거는 배열이 중요하지 않더라. 그냥 점만 있으면 된다. 배열은 별 의미 없다. 그리고 보니까 조합이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없이 3개를 뽑아 놓는 경우의 수.
그래서 5C2를 계산한다. 5C는 정답이 10이 된다. 5, 4, 20을 2로 나눈 값 10이 정답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N개 중에 삼각형 만들려면 NC3, N개 중에 사각형 만들려면 점 4개 뽑아야 되기 때문에 NC4로 계산한다 라는 표현인 거고, 평행사변의 개수, 이건 뒤에 이제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보는 게 나으니까. 여기 있어요, 이런 거. 다음, 가로로 누워있는 평행선이 3개, 세로 형태로 세워져 있는 평행선이 5개, 이 안에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거 일일이 세기 귀찮죠? 하나짜리 몇 개냐? 이런 거 따지고, 2개짜리, 이렇게 2개도 되지만 이렇게 2개도 되잖아요. 3개짜리, 이렇게.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따지기 또 애매하고. 뭐 그리다 보면 또 더구나 더 그렸던 데도 또 그리면 또 헷갈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봐봐. 이 평행사변을 네가 만들고 싶었어. 이거 평행사변이잖아요. 이 평행사변 만들고 싶으면 실제로는 요 세로로 세워져 있는 5개의 평행선 중에 (2번) 평행선과 (4번) 평행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로로 누워있는 3개의 평행선 중에 저 노란색을 만들려면 1번 평행선, A 평행선과 B 평행선을 선택했을 때, 저랬을 때 요만큼의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평행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로 세워져 있는 이 5개의 평행선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2개의 평행선을 뽑아주는 거죠. 여기 이 5개 중에 어쨌든 2개, 좌우에 배치될 2개의 평행선. 동시에 여기 ABC 3개 평행선 중에서 어쨌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2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하면 이제 정답. 얘는 10 곱하기 3. 정답은 30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죠. 이거 언제 다 샀냐고. 이 교재의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죠? 여기 있는 수준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나와도 아마 너 말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일단 배우려요. 물론 여기 있는 문제들 다 쉽다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서 한 중 정도? 많이 쳐줘야 한 중상 정도인 레벨이고, 그 상해 레벨은 여기 있는 교재는 없어요. 근데 확률 통계에서 이 순열 조합이라는 이 파트가 가끔은 선생님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국어 선생님인지 수학 선생님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러니까 다른 단어는 이게 틀렸는데 그러면 정말요? 다시 고치잖아? 그러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가 뭘 하는 도중에 뭘 잘못하는 바람에 답이 잘못 나왔어요. 라고 고치거나 아니면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질문해요. 그럼 설명해 주잖아? 그럼 설명해 주면 자기가 잘못 풀었던 것과 지금 풀이에 대한 차이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든지, 이건 이거보단 이게 더 좋았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이 경우의 수는 답답할 때가 그거예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친구들이, 내가 푼 답이 이랬는데, 선생님 풀었던 풀이는 이런 거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으며, 혹은 뭐가 더 좋은 풀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선생님 풀이는 알겠는데요. 제 풀이는 뭐가 틀린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때부터 난 뭘 해야 되냐면 국어 선생님처럼 국어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아까 좀 전에 풀었던 이런 문제랑 좀 비슷해요. 지워내요? 네, 이런 거랑 비슷해. 아까 그랬어요. 5명 중에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 2명 뽑고 2명 뽑고 그러면 4PE 곱하기 5PE 이거랑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서 총 4명 뽑아서 남자 2명, 여자 2명 총 4명 뽑아서 그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4CE 곱하기 5CE 곱하기 4팩토리얼
얘랑 이렇게 설명해주면 선생님 풀이는 뭔지 알겠는데요. 제 풀이는 뭐가 틀렸나요?로 물어봐요. 이런 게 답답하다는 얘기죠. 수학적으로는 완벽히 다른 개념인데 국어 해석을 하다 보면 국어적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국어적 해석하다 보면 한글의 오묘함을 느끼게 돼요. 야, 이게 수학어는 완전히 다른 말인데 이게 국어로 해석하니까 이게 말이 비스무리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을 느끼는 거죠. 야, 모든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언어를 만드셨던 이분들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원들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쉬워 볼 수 있는 문제들 있어요. 어떤 것들은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막상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보셔야 되거나 멀리 내다봐서 수능까지 본다면 내가 언제 나중에 니네 순열조합 하고 나면 근데 순열조합이 직접적으로 수능에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단원과 연계돼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마땅히 할 건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선배들이 보고 있는 그 모의고사 경우의 수랑 순열 문제 있죠? 순열 조합 문제 한번 드려보면 눈 튀어나올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좀 이따 바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엄청 어렵지 않아. 근데 재밌어서. 풀이법이 여러 개 나와서. 재밌어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거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직선계수 구하는 거는 잘 안 나와요. 여기 안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죠? 뭐라 기억나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가 n-3. 왜 n-3?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두 개를 빼야 돼서 총 3개 꼭지점 빼고 나머지 쪽은 다 그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n개. 근데 그따 보니까 중복이 되네? 이쪽 긋고 저쪽 긋고 2로 나눈다.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넘으면 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예를요? 네. 이거 어떻게 조합으로 풀죠? 이게 조합의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조합은 연속적인 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뜨문뜨문 떨어지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 보세요. 총 대각선이라는 건 어쨌든 대각선이라는 거는 선분이잖아. 그럼 선분을 그으려면 간단한 개념이에요. 선분을 그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해요. 그럼 총 n각형에서 n각형 대각선의 개수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그 공식 있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1번 2분의 n-3 두 번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은 어쨌든 꼭지점에 n개 있어요. 그 n개 중에 내가 대각선 걸려면 점이 2개 필요하니까 nc2를 계산합니다. n개의 꼭지점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대각선을 구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변도 포함돼. 변은 대각선이 아니잖아. 변의 개수를 빼주는 겁니다. 변의 개수가 몇 개예요? n개.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각선을 구하는 공식은 뭐가 더 좋습니까? 뭐가 더 좋은 건 없어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고 중학교 때는 조합을 안 배우다 보니까 고등학교 넘으면 이걸 조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 뿐이지 2개 중에 누가 더 좋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고 뭐 이런 여기서도 이 21번은 이걸 앞으로 모르실래요? 이거 풀지 말고 21번은 다음 반원에 총 8개 점이 있는데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구해보세요. 해봐. 이건 집에서 네가 해보고 이건 집에 가서 과제를 하고 삼각형이 아니고 여기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직선의 개수 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건 없어요. 직선 개수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을 몇 개 선택해야 되죠? 2개. 점이 몇 개 있어요? 8개 중에 2개 선택하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직선이 되는지 안다는 뜻이지. 뭐가 문제냐면, 뭐, 이렇게 두 개를 뽑아서, 여기는 당연히 중복되는 걸 다 계산하고 있는 중이죠. 조합 자체가 중복을 다 처리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뭐 직선 긋거나, 이렇게 뭐 직선 긋거나, 상관없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네 점 중에서 내가 얘랑 얘를 뽑아서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져요. 근데 얘랑 얘를 뽑아서 직선을 그어도 이렇게 그어지고, 얘랑 얘를 뽑아 직선 그어도 이렇게 그어지다 보니까 계속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일단 빼줄 거예요. 서로 다른 4개 점, 얘 서로 다른 4개 점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어진 직선은 중복이 발생하니까 직접 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빼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쪽 4개 점 중에 2개를 뽑아서 직선을 긋는 거를 빼겠다는 뜻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서는 직선이 하나도 안 나온다가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뭐 해야 되냐면 1을 더 셈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8C는 8 곱하기 7을 2팩토리얼 2로 나눈 거고 빼기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거고 거기다 더하기 1 처리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4, 7, 28 마이너스 6 더하기 1 그래서 23이 정답입니다. 23 답 쓰신 분? 한 분. 네. 이거 좀, 이런 거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여기는 또 책이 없는데 이런 문제도. 좀 안 예쁜데 이게 다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정사각형 개수는 그 개수에 포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죠. 되죠. 그러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다시 잠깐만요. 얘들아, 잠깐만. 뭐야? 아니, 이게 사람이 쓸데없이 이런 거에 쓸데없는 거에 예민해. 대충 하면 되지. 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런 걸 일일이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형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세로줄이 몇 개 있죠? 6개 있죠. 가로줄이. 그래서 정답은 6C2 곱하기 5C2 이러면 되는데 만약 문제가 여기서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의 개수만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 개수. 이때부터는 빼야 돼요. 이때부터는 대단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빼야 되면 직접 빼야 돼요. 빼기. 이건 전부 다 포함한 거니까. 한 변기 1짜리 정사각형 몇 개 있나요? 20개 있죠. 빼기 한 변기 2짜리인 정사각형 몇 개 있나요?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시 4개. 여기 4개. 12개. 다시 빼기 한 변 길이 3짜리 정사각형. 하나, 둘, 셋. 위에 3개, 요 다음 줄에 밑에도 3개. 6개. 한 변 길이 4짜리 정사각형. 하나, 둘. 한 변 길이 5짜리 정사각형. 은 없죠. 네, 이 세로 길이가 5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셔서 직접 빼셔서 계산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